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임 보스턴 연은 총재 CPI 그렇게 안 뜨거워 첫 인하 6월. 과거 보스턴 연은 총재를 지낸 인사가 미국 연준은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유명 투자사 비트코인 15만 달러 간다. 채굴주도 주목해야. 비트코인이 7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미국의 유명 투자 회사 번스타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2025년 중반에는 1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미들 초조해하더니 이 업종의 과감한 비투. 상승장 쪽 소외를 우려하는 개미들의 비투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저PBR과 AI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가파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익을 보지 못한 투자자들 사이 포모 현상이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오늘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38%, 코스닥은 0.77%, 이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 있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870선 하회하면서 900선 하회하면서 896선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에서 5위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GTC와 멤콘에서 CXL 기술을 발표하겠다라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도 CXL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냈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장에서 0.55%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월요일장에서 정부가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2차 전지 쪽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또 테슬라가 전날 반등했다라는 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CATL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는 4%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추가적으로 0.3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LG화학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0.4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약세로 LG화학은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실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어제는 2차 전지가 힘을 받아가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1.15%, 에코프로는 0.81%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에서 5% 강세를 보이면서 61만 원 선으로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리튬 값이 10개월 만에 100위안대 수준으로 회복됐다라는 부분도 에코프로 그룹주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제는 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장에서 작년 실적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전년 대비해서 적자 폭이 좀 축소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매출도 1년 사이에 무려 23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코앞에 앞둔 상황이고요. 19만 3,500원 선에서 출발선 지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신성 델타테크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 엔캠은 2.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은 0.83% 빨간불 켜면서 24만 3,500원 선에서 출발선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하기 전에 담아볼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개장하기에 앞서서 오늘 일장 좀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BHI라는 기업이고요. 이 BHI는 발전 제철용 산업 설비에 대해서 설계하고 생산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때 영업이익이 86% 기록을 했는데 원전과 배열 회수 보일러 쪽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5일 때 2천억 원 규모의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샘코3라고 있습니다. 그쪽과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계약 금액은 한 2천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동사의 경우에는 수주에 따른 그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대우건설과도 47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이 BHI 쪽이 굉장히 좀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에 대한 공급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민생 토론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과 연관성을 아직까지 좀 잡기는 어렵긴 하지만 일감 공급에 따른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AI 성장에 따른 전력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이 이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HI의 경우에는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10,000원까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35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LNG 복합 화력 그리고 원전 관련주죠. BHI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에이직랜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에이직랜드는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에이직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설계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TSMC의 국내 유일의 공식 협력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주목도가 좀 상당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하고자 하는 펜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연관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은 별다른 큰 이슈가 없지만은 뉴로모피에 따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전문 기업인 디퍼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산자부 국책과제에 대해서도 뉴로모픽 반도체 칩에 대한 모듈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솔루션 사업화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디퍼아이를 주관을 통해서 TSMC와 에이직랜드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뉴로모픽에 대해서는 인간의 신경을 구조를 모방을 해서 만든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오르느냐 그런 느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HBM이든 PMI든 PIM이든 섹션들이 다 쪼개졌기 때문에 뉴로모픽에 따른 지금 테마로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AI 반도체 기술의 뉴로모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에이직랜드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9,500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이상 더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5,0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3월 13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어제장은 생각보다 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큰손의 매수세가 몰렸고요. 대형주의 좀 힘이 전체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또 빛냈던 한 축은 2차 전지였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 그리고 CATL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등의 이슈로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불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도 여기에 흐름을 함께 보태주게 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조 1,600억 원 규모의 히토류 연구 자석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13% 이상 급등했고요. 비트코인도 관련주들 흐름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먼저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와 동일하게 상승불 켜면서 움직입니다. 코스피는 0.48% 상승하면서 2,694선, 코스닥은 0.3% 정도 상승하면서 900선 하회하며 8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노펙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간 외 시간에서 정선호 대표가 짚어줬던 종목이죠.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혈액투석계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장 초반에 7.7% 정도 오늘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오셈 살펴보겠습니다. 이 CXL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고요. 네오셈도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CXL과 관련해서 파트너사를 찾는 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함께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5.1%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GST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액칭냉과 관련 주들도 함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열을 식힐 수 있는 관련 장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GST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 시간 외에서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0.71%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람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뉴로모픽 관련주고요. 다만 오늘 하루 동안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엑시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GTC와 멤콘에서 CXL과 관련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면서 CXL 관련주로서 엑시콘 함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종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장 초반에는 1.9% 정도 밀리면서 3만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강관우 앵커와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에서 좀 간밤에 좀 올라가니까 같이 좀 올라가죠. 0.5% 정도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의 상승을 초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HLB도 0.6%. 삼성 SDI는 어제 좀 너무 많이 올랐나요?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노펙스 8%, 뭐 계속적으로 관심권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연이틀 상한가를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되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주 어제 상당히 강했죠.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느낌. 그리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뭐 계속 엔비디아 보면서 따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HBM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좀 앞서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성전자하고 주가 폭을 상당히 벌려놓고 있는데 오늘도 2%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는 보합 정도,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와 같이 상승의 그 정도를 같이 보이고 있으나 오늘 10만 원을 넘어가는 이런 초반 강세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0.3% 내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습니다. 어제랑 좀 다르죠. 선물은 플러스 137을 계약 정도 지금 조금 지금 매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원달러 환율이 1312까지 이렇게 가면서 조금 하향 안정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뭐 팔 이유는 전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순 매도 쪽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하이닉스도 2.2% 아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프로그램은 매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네요. 현대차는 오늘 94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1.8% 기아랑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프로그램은 매도권에 있습니다. 44억, 52억 이렇게 매도권입니다. 어제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 뭐 프로그램 7억 정도 들어옵니다만은 2.8% 내려가고 있다. HPSP 같이 뭐 HBM 관련주나 AA 관련주로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오늘도 그 프로그램은 매도 한 10억 정도 들어옵니다만은 2.6% 지금 1.0%네요.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115억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네요. 코스피 0.3에서 0.4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2% 현대차 올라가고 있고 이수 페타시스 저희가 센티 펀드콘에서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죠. 오늘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좋게 보나 봅니다. 7% 정도 올라가고 있다. 그 밸류 프로그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에 제가 그 기업은행 말씀드리면서 그 말을 전한 바가 있는데 KB금융 오늘도 2.8% 올라가면서 프로그램은 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ROE 대비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쪽은 계속 좀 묻어놓고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엔캠 오늘은 프로그램이 또 순 매수 상위 1위입니다. 40억 정도 들어오지만 엔캠은 1.2%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STI 언젠가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콘에서 HBM 관련주 중에 가장 저평가준 회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5억 정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1등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좀 불을 뿜었죠. 오늘은 54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포스코 이름되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이 프로그램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같이 다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같은 회사 업종이 완전 다르죠. 다른데도 어쨌든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프로그램은 끌고 좀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64억 정도, 에코프로 BM도 54억 프로그램이 지금 양 회사 합쳐서 118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오늘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또 앞서가니 뒤서가네요. 어제는 또 코스닥이 많이 가더니 오늘 코스피가 많이 갑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을 좀 많이 파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쪽의 흐름들이 계속 좀 상승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수세는 계속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조금은 좀 이제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쏠리는 그 테마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금 뭐 뉴로무픽이든 HBM이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로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저 PBR 쪽에서도 신용 잔고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신용 잔고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쪽은 코스닥 쪽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들을 보니까 지금 신용 잔고에 대해서도 한 18조 7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19조가 넘어가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그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쪽에는 아직까지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든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원전도 결국은 AI에 부각돼서 올라가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테마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월 말까지는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연출된다 한다면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7%까지 올랐잖아요. 이렇게 아주 큰 시가총액,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순위로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회사가 7%가량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거의 전체 증시의 한 7, 80% 되는 시총이 확 이렇게 올라간 건데 오늘도 보면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2% 올라가고 있고 이수 페타시스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6%, 이오테크닉스 3.7%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투기적인 좀 과열된 양상 그리고 신용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4월 총선이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 전략을?
일단 그 3월 말까지는 계속 흐름들을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못해도 좀 많이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세션들이 다 쪼개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목도가 좀 상당히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HBM까지만 했을 때 엔비디아 수혜를 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뉴로모피 쪽에 대해서 강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에이징 랜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100% 이상 그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람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뉴로모픽 때문에 오르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람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지금 주요 경영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에이직 쪽에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로모픽에 대한 뭐 지금 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이슈가 아니라 에이직과 관련된 IP 자산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람 테크놀로지의 경우에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주요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 가격대 그 가격 취득 단가가 42,700원대로 제가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약간 오버잇 상태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이제 다시는 좀 다시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아직까지 좀 평가가 아직 박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 투기적인 지금 심리가 상당히 들어와 있다. 그리고 포모, 뭐 뒤처지지 않겠다, 뭐 신용을 질러가지고 따라잡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테크 쪽 많이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말이죠. 저 PBR,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주가들이 올라가는 게 계속 제 눈에 띄고 있어요. KB금융 4%, 신한지주 2%, 하나금융지주 3%. 여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ROE 높고 PBR 여전히 낮습니다. 배당 수익률 괜찮습니다. 다 뭐 똑같은 스토리인데도 주가가 멈추질 않아요. 자, 시장 한편에서 지금 모멘텀으로 계속 투기적인 매수가 올라가 있고 자고는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한 데가 한쪽에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 이렇게 펀더멘탈이 강하게 받쳐지면서 여전히 저평가된 쪽이 있는데 자, 앞으로 어느 쪽이 좀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단 저 PBR에 대해서가 좀 더 그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관심도도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PBR 주 중에 이제 금융주의 경우에도 신용잔고가 저는 좀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이거는 쉽게 끝나진 않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4월 총선입니다. 총선 전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물론 이게 좀 논외일 수는 있겠지만은 금감원장의 공매도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건데 이 지금 해가지고 직접 개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더 정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봐도 되실 것 같고 오히려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슈로 좀 눌렸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코스피 쪽은 그래도 가능성이 많지만 코스닥 쪽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코스닥 쪽 장중 그 시초가보다는 지금 약간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을 가볼게요. 최근에 삼성 SDI 어제도 뭐 10%가량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강했는데 인터배터리 행사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 SDI 그쪽도 갔는데 어땠습니까, 분위기? 삼성 SDI가 가장 사람이 많았고요. 네. 오히려 그
실제 그 접근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배터리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셀 3사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은 다 주목을 받긴 했지만은 삼성 SDI 쪽에 그 전구체 배터리 쪽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 이게 2027년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3사들이 다 그 전구체 배터리든 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주가적으로는 더 탄력성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SDI는 사실은 뭐 주가가 내려갈 때 더 싸지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싸진다 했는데 저희가 좀 이제는 반등 그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이 코스닥을 더 많이 팔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또 미증시를 좀 참고를 해보자면 엔비디아가 또 이제 조정을 받다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런 이제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 투기성 시장이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AI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뭐 상한가도 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전력기기 쪽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조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금융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이런 저PBR 관련주들, 특히 이제 은행이나 보험 쪽은 앞으로도 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또 이제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뭐 AI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 관련해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그 정부 쪽에서도 앞으로 1,000억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 역시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저는 이제 단연코 대장주는 뭐 삼성 SDI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은 이제 조금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대표적인 섹터는 전력기기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관련 있는 게 테크뿐만이 아니고 전력기기 쪽도 AI에 관련이 있다. 이 점 계속적으로 머리에 넣어놓고 이제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코스피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SKC,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두산, LS 일렉트릭 들어가는 회사가 많네요. 네, 오늘 이제 전력기기주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강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그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뭐 신경망 칩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겠지만은 뭐 이에 따른 전력 인프라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강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 부담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점, 아직까지도 이제 저평가주에 좀 속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LS 리틀이 오늘 이제 한 3%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전에 못 보신 분들은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도 조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84,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부터 뭐 한 밑으로 8만 원대까지 좀 분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0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쪽에서 뭐 다른 쪽 다 올라갔는데 LS 일렉트릭 덜 올랐죠.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도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1위에 와 있네요. 위즈윅 스튜디오, 가온칩스, 필옵틱스, 폴라리스 오피스 5개입니다. 어느 걸 좀 짚어볼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런 뉴로모픽 관련해서 조금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는 거고, 사실 뭐 뉴로모픽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숫자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투기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저는 이제 뭐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어딘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조금 저점을 확인하시고 그때 한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많이 올랐다.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뉴로모픽 테마주 자람 테크놀로지가 방금 또 나왔네요. 네, 지난 11일에도 급등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뉴로모픽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련 국제과제를 수행 중인 이 기업이 부각이 되면서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13%에 가까운 강한 출발 보여주면서 9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터넷 보안 솔루션 업체 디지캡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11일 급등주로서 한번 보여드렸던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와 함께 운영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약 1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약 체결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급등한 나머지 오늘은 약간의 하향세 조정을 보이면서 10% 가까이 떨어진 5,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체외 진단 기업 이 오상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새로 했습니다. 올해 첫 바이오 IPO인데요. 특징점을 보자면 2020년 개발한 코로나19 분자 진단 시약, 이 분자 진단 시약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서 이 미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 청약 경쟁률이 약 2,100대 1을 기록하면서 현재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6% 상승하면서 39,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플래스크인데요. 플래스크의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종합 인테리어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업인데요. 이 중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업이 전력 저장 장치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6% 넘게 상승률 보여가면서 1,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바로 H&B인데요. 지난 11일 발표된 파산 신청 기각 공시가 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서 채권자 이모 씨는 지난 8일 H&B 디자인을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채권액에 대한 파산 신청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주가가 거의 상승세를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급등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화제약. 이 대화제약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바이오 기업들도 잘 가는 종목들은 또 선별적으로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HLB라든지 알테오젠도 지금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만큼 향후에 이런 그 밑에 있는 뭐 중소형주들 위주로도 수급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잘 올라가는 이제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부터 2월 달까지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마시는 이런 항암제를 좀 개발한 이런 이력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항암제라는 게 주사로 많이 놓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이제 좀 단점이 있는데 이걸 지금 먹는 형태로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3상까지 중국 기업과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떠한 진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연내에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 뭐 허가라든지 그리고 시판까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이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선점할수록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제약이 여기 중국 시장에 먼저 좀 진출을 하게 되면은 시장을 굉장히 좀 빠르게 장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23년도 실적은 사실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떠한 점유율 확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올해 실적은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바이오 업종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수급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12,500원 이하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크주가 강세입니다만 시장의 한 축에서는 또 축인 게 제약 바이오 쪽이죠. 오늘 대화제약 들어봤고요. 자, 목표가 15,000원에 대화제약 잘 들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아침에 뭐 하이브드 얘기가 있었는데 YG 엔터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제 엔터주도 거의 바닥을 다 찍었지 않나. 많이 내려왔다? 네, 엄청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사실 뭐 그동안 악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악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핵심 아티스트가 이제 블랙핑크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최근에 개인 행보를 좀 이어가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뭐 기타 음반 유통이라든지
어떤 저작권 수입률을 조금 감안해 본다면은 뭐 크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분기당 매출액이 한 350억 원 이상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핑크 이슈가 좀 악재로도 작용을 했지만은 사실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뭐 4분기 그리고 연말 연시 자체가 좀 어떤 비수기에 좀 속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호재성 뉴스가 좀 부족했었죠. 근데 3월부터는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좀 복귀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좀 성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뭐 또 이제 핵심 아티스트인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트레저가 동시에 활동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부재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이 또 해외 쪽에 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 PBR주들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신규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디스카운트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이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저점만 깨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제 39,200원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한 5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참 어렵고도 재밌는 게 한 달 내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지난 일주일 상관으로 또 10%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자, YG엔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고생했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아프리카 TV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트위치 국내 철수 수혜주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에 대해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게 됐는데요. 국내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아프리카 TV와 네이버의 치지직이 함께 경쟁을 좀 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잠재력도 충분하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게임 콘텐츠의 비중이 약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이 게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다운로드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AI 기반의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기술을 좀 도입하게 되면서 국내 스트리머와 또 해외 유저 간의 언어 장벽 또한 허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에 아프리카 TV는 숲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인데요. 이후에 다운로드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16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제이시스 메디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텐자가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포텐자라는 기기가 제이시스 메디칼에게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고주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 킴 카다시안이 강력 추천했던 기기 중에 하나인데요. 2023년에 약 200만 대가 판매가 됐고요. 약
50대 정도는 수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성장을 주도해 나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포텐이 터져야 하는 덴서티입니다. 덴서티 같은 경우에는 제이시스 메디칼에서 내놓은 신제품 중 하나인데요. 2023년에 4월에 국내에 그리고 9월에는 미국에 12월에는 일본에 출시를 했고요. 안정적으로 시장에 좀 정착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대수를 살펴봤을 때는 200대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을 찍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포텐이 터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이 되면 전기와 또 변압기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변압기 관련 섹터가 크게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기업이 바로 재룡전기인데요. 변압기가 일단 첫 번째로는 확장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변압기 산업은 새로운 확장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안에서 전력 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AI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AI 발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에는 460테라와트시였는데요. 2026년이 되면 620에서 105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이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 재룡전기 리포트 함께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재룡전기는 배전 변압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100% 전부 다 배전 변압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수출 비중은 2021년에 35%에서 2023년에는 80%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을 기점으로 변압기 산업이 새로운 확장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수출 비중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안에서의 변압기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적 성장 그리고 외형 성장에 있어서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의 구조적 성장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2003년에서 2008년 사이 그러니까 6년간 이미 변압기 산업은 확장 사이클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동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서 이 확장 사이클은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확장 사이클에 진입한 것은 2022년이 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인데요. IRA 법안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편향되어 있는 공급망을 현재 미국으로 다시 돌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미국은 중국산 변압기와 전기 강판 수입을 배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반사 수혜는 오히려 한국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급망이 재편될 때까지는 한국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AI 랠리와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량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산업이
변압기 산업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33%가 현재 미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량 또한 미국 안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판매 단가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이론에 맞추면서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24년 1월에 변압기 생산자 가격 지수가 343.8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단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기준보다 상승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판매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은 일단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바꾸게 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용 제품이 배전 변압기 제품이 일단 스펙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수출을 할 때 딱 정해져 있는 20여 종의 변압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가 확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점, 그리고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재룡전기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미국발 증시 훈풍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2,700포인트를 오늘 돌파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BHI, 에이징랜드 두 종목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따라가 마라에서는 대화제약, YG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